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커트 우리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공을 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의류 홍보 하나만 하고 바로 타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배드민턴 브랜드죠, 웰백이랑 콜라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백 티셔츠, 이렇게 웰백 반바지와 위에 티셔츠를 만들어서 좀 세트로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판은 민턴 로고 레터링을 해가지고 또 그린색으로 맞춰서 상의와 하의가 세트처럼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배드민턴 옷이 많이 화려하고 해가지고 화려한 걸 이제 입고 운동을 하는 거 너무 이쁘지만 밖에 다닐 때 입기가 조금 민망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 두면, 지금 판매하는 저희 민턴로그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사복이랑도 입은 옷들을 제가 사진들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실제로 사복에도 입고 있다가 체육관에 가서 바지만 갈아입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면처럼 보이지만 면티가 아닙니다. 100% 폴리 제품이고 운동할 때 땀 흡수나 땀 배출도 잘 되는 의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민턴로그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비 커트 타구를 한번 10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상태에서 일단 직선만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비 커트를 할 건데, 이 수비 커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손을 너무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제가 아까 기본 타구 방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뒤에 부분을 살짝씩 잡으면서 타구를 해야 되는데, 손 자체를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날아 노는 것처럼 이렇게 타구를 해버리면, 우리가 빠른 공을 커트를 할 때는 잡으면서 빠르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공이 밀려서 조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푸시를 당할 수 있겠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를 오는 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공이 좀 느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탁 끊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커트를 순간적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헤드를 이렇게 넘기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끊고, 하나 끊고, 하나 끊고, 하나 끊고, 하나 끊고. 자,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네트에서 뜨면 푸시를 당하겠죠. 그러면 스윙 자체를 이 밑에서 커트라고 해서, 당연히 공이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올리는 이 스윙을 하면서 커트를 붙이면 정말 좋은 컨트롤을 하지 않는 이상은 푸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헤드를 잡으라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왔는데 이렇게 공이 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네트에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이게 정말 네트를 타고 잘 들어갔을 때는 푸시하기 어렵겠지만, 나와 동일한 급수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실력이라면 이렇게 천천히 오는 공은 쉽게 푸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쭉쭉 풀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탁탁 잡아주는 느낌이 필요한데, 이 느낌도 우리가 공이 밑에 있다고 해서 위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로 잡으면 공이 뜨겠죠.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헤드를 살짝 밑으로 깔아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아니 밑으로 치는데 어떻게 공이 올라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직접 해보면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을 깎으면 이 라켓 헤드에서 맞았을 때는 셔틀콕이 떴다가 그리고 죽게 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공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깎으면 이 순간 공이 맞았을 때 넘기지 않고 이 맞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깎으면 순간적으로 헤드에서 공이 떴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타구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공을 위로 살리고 네트를 타고 넘어갈 때쯤에 죽을 수 있는 컨트롤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하는 분들이 서브 리시브 받을 때 보면 서브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번 서브처럼 주시겠어요? 서브가 오는데 이렇게 치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으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헤드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떻게? 이렇게 깎아서, 왜? 지금 공이 올 때
지금 제가 뒤에서 치지만 네트가 여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트가 여기 있으면 셔틀콕이 내가 때렸을 때 헤드를 그대로 보내주면 이렇게 네트를 지나서도 떠서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당하게 되겠죠. 그때 이 리시브를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깎아서 주면 네트를 넘어갈 때는 뜨지만 그 다음에 공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브가 오면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공이 순간 떴다가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브를 딱 넣으면 네트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서브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트보다 공이 밑에 있겠죠. 그래서 네트보다 공이 밑에 있을 때 내가 붙이는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깎아줘야지 공이 떴다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탁탁 잡아주는 느낌을 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 3개만 한번 쳐볼게요. 툭, 툭, 툭. 그렇죠. 위에 오면 위에 맞게끔 살짝 눌러주는 컨트롤, 중간으로 오면 중간 컨트롤, 밑으로 오면 조금 더 많이 깎으면서 들어가야겠죠. 한번 위, 중간, 아래 한번 해볼까요? 자, 위, 중간, 아래. 그러면 조금 더 깎는 비중과 밀어주는 비중에 초점을 주면서 내가 지금은 살짝 밀어줘야겠구나, 혹은 더 끊어줘야겠구나 라는 포인트들은 공을 많이 쳐보면서 감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깎아서 우리가 수비 커트를 하는 것은 직선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이 정면에서 오는데 대각선으로 깎는 것을 했을 때 대각선으로 잘 넘어가려면 공이 내 앞에 무조건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이 내 앞에 위치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깎아도 공이 잘 가는데, 만약에 이 공이 약간 사이드로 비껴가면 대각선이 가능할까요? 한번 쳐볼게요. 깎으면 대각선으로 안 가고 공이 가운데로 가겠죠. 이때는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손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비 커트를 할 때는 내가 공을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코치님이 정면에서 주니까 정면을 바라보고 커트를 했을 때 웬만한 이 커버가 다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정면도 가능하고 대각선도 가능하고 앞쪽에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 대각선에서 한 번만 주세요. 그러니까 공이 오는 방향을 보고 커트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이 대각에서 오는데 내가 정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깎으면 공 타구가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공이 올 때는 당연히 이쪽을 바라봐 준 상태에서 커트를 해줘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직선을 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포핸드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이 포핸드로 왜 들어가야 하냐? 내가 앞을 보고 있고 포핸드를 봤을 때는 내가 앞을 보는 각도에서 앞에 스윙이 가능해지니까 앞쪽으로 스윙을 우리가 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본 상태면 여기도 앞이고 여기도 앞인데 이쪽은 앞이 아니라 약간 백 느낌이죠. 근데 방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칠 수 있지만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는 백핸드죠. 그러면 이쪽 내 앞에 있을 때는 포핸드 커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이쪽을 보고 있다면 이때는 끊어서 쳐주는 게 아니라 살짝 밀어줘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정면 보고 있는데 오면 약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야 공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일 끊으면 공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는 걸 기다렸다 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수비 커트를 빠르게 붙이고 저쪽으로 전진을 하겠다 그러면 언더를 하고 빠졌다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언더를 대각선으로 올려요. 언더를 대각선으로 했어. 그리고 빠지면 이쪽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대각 커트가 가능한 거지, 내가 언더를 하고서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보면 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간 위치를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거를 조금 이제 좀 쉽게 좀 풀이를 하고 또 내가 노리는 플레이를 하려면 내 몸 앞쪽에 있는 게 타구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내 앞쪽으로 오게끔 공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이 방향만 잘 지키면 타구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공을 내가 이쪽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 여기서 직선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왜? 공은 이쪽으로 올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커트를 하거나 수비를 할 때 가장 좋은 위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이 날아간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내가 언더를 올리거나 클리어를 치는 위치도 중요한데 그걸 노리고 쳐야 된다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내가 친 공이 어디로 갔는지를 꼭 보고 그쪽 방향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을 올렸는데 가운데로 갔다? 그러면 몸을 가운데로 봐줘야 내 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공이 올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 가운데로 보내고 이렇게 준비하고 뭐 대각선으로 보내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저 사이드 쪽으로 공을 보냈다면 사이드 쪽을 보면서 정면을 맞춰주는 것이 수비가 들어가기 편한 거고, 대각선으로 올렸으면 저 대각선에서 내가 정면으로 보는 것이 수비하기가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주시고, 내가 공을 올렸다 그러면 공이 올라간 방향만 본 상태에서 정면을 봐주고 그 다음에 커트 혹은 수비가 들어가면 훨씬 더 정교하고 좋은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